7월 9일 똑딱이 주식입니다. 지금 장의 시세 특징을 보면요. 첫째, 전일에 음봉으로 눌렸다가 당일에 갑자기 양봉으로 급반등하는 종목이 많다는 거죠. 흔들고 올리는 종목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장 초반에 오르면 위로 매물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장 초반의 상승 시도 종목 중에서는 이후에 윗꼬리가 많이 달리고 있죠. 세 번째로는 매일매일 오르는 섹터가 달라진다는 거죠. 오늘은 이 섹터가 오르면 내일은 저 섹터가 오르는, 이러면서 이렇게 매일매일 좀 달라지는 그러한 현상이 있다는 거고요. 네 번째로는 패턴이 살아있는 종목이 결국에는 오른다는 점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은근히 종목별 차별화, 부익부, 빈익빈이 존재한다는 그러한 모습이 현재 장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을 보면 지수 상승 대비로는 매매 여건이 아주 수월하지는 않다. 이렇게 지금 매매 여건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장이 더 오르면서 이러한 매매 여건은 점진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강보합으로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보시는 대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음선을 나타내고 있죠. 음선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단기 매물 소화를 거치면서 상승에 따른 이격 조절 또는 속도 조절을 보이는 개념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오늘도 이 수급적인 부분을 보면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 보시면은 어제 오늘 기관하고 개인이 팔죠. 그리고 어제 오늘 계속 외국인은 추가로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죠? 근데 이 외국인의 이 형태를 보면요. 자, 프로그램물 대비 요 매수폭이 더 크잖아요. 그죠? 프로그램물보다 이 매수폭이 더 크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파생과 연계된 매수만 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소리예요. 실제로 삼성전자의 향후 미래를 보고 매수하는 외국인 매수세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예,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어쨌든 요 삼성전자에 이어서 삼성전자하고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지수, 코스피하고 이 삼성전자는 오늘도 외국인이 홀로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 파동은 삼성전자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결국 외국인 수급에 달려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왔잖아요. 그래서 뭐 지수가 코스피 지수든 삼성전자 주가든 일단 뭐 기관이나 개인의 매물에 의해서 뭐 쉬어가거나 속도 조절을 보이더라도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속도 조절 이후에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마인드를 일단 현재까지로는 외국인 수급상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죠.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 오늘 드디어 863포인트 위를 건드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물론 윗꼬리로 860포인트로 마감됐는데, 기관이 지금 코스닥에서는 계속 매도해요. 그래서 6월 13일 이후에 보면은 코스닥에서만 기관이 한 1조 4천억 가까이 순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기관이 참 코스닥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이 조금 안타까운데요. 어쨌든 863포인트 위를 건드려주면서 5거래일 연속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거는 830포인트를 지지로 해가지고 1단계로 지지권 탈출은 일단 성공을 했다는 소리예요. 지금 일단 이렇게 오른 데 따라서 하루나 또는 하루 이틀 정도 여기서 좀 쉬어가는 모습이 코스닥 지수는 나타날 수는 있거든요. 나타날 수는 있는데, 그러나 지금 이게 저점에서 지지권에서 1단계로 이렇게 올라서는데 탈출하는데 성공한 패턴이기 때문에 하루나 하루 이틀 정도 쉬어가더라도 이거는 다시 쉬었다가 또 올라갈 수 있는 패턴은 만들어졌다, 이렇게 코스닥은 볼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서 후속 흐름을 체크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앞에서 이럴 때는 막 이제 불안하게 체크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눌리면 말이죠. 근데 지금은 요게 성공했기 때문에 쉬어가더라도 좀 눌리더라도 지금은 좀 편하게 지켜볼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오늘 종목 쪽을 보면 말이죠. 유리기판 쪽이 참 왔다 갔다 하죠. 지난주 금요일에는 지수가 오르는데 유리기판 쪽은 하락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오늘은 다시 또 상승을 했습니다. 모멘텀 자체는 뭐 이전과 같아요. 이전과 같은데
HB 테크놀리지가 오늘 강하게 급반등하면서 고점을 높이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고점을 높인다는 것은 일단 흐름을 살린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일단 HB 테크놀리지의 이 흐름이 유리기판 전체에 향후 어떤 흐름을 주는지를 계속 좀 체크는 해볼 텐데, 어쨌든 HB 테크놀리지가 유리기판의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는 SKC의 자회사 앱솔릭스에다가 유리기판 검사 장비를 공급한다라는 이 모멘텀으로 일단 급반등을 했어요. 어쨌든 이 종목이 분위기를 좀 섹터를 이끌어갈 수 있는지 한번 좀 지켜보죠. 반도체 쪽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실적 기대감 때문인지 매물 소화를 거치면서도 20일 이동 평균선을 깨지 않고 계속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나가고 있거든요. 그죠? 이번에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패턴은 유지를 시켜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중소형주에서는 오늘 KC텍이 강하게 올랐거든요. 강하게 올랐는데 KC텍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하고 초부가 같이 초임계 세정 장비를 공동 개발을 하고 있어요. 이미 개발의 8부 능선을 넘어가지고 완료 쪽의 완료 목전에 지금 도달하고 있다. 뭐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이 장비는 SK 하이닉스가 일본에서 전부 조달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성이 되면 이제 국산화를 통해 가지고 국산화를 만드는 그러한 쾌거가 될 수 있는 건데요. 어쨌든 이게 지금 개발 완료 목전으로 가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알려지면서 KC텍의 주가가 오늘 강하게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제 이 내용으로 그 VIP 멤버십 제시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 종목을 이 내용을 가지고 멤버십에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급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네요. 이오 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요것도 지금 이제 조정을 쭉 보여왔잖아요. 조정을 쭉 보이다가 여기에서 지금 61선 돌파 시도까지 쫙 나왔잖아요. 그죠? 일단 요거는 조정 이후에 1단계로 약간 지지권에서 좀 탈출을 시도하는 패턴이 될 수는 있어요. 지금은 좀 이격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눌려주는 이런 자리가 한번 나올 수는 있는데, 이 과정을 거쳐서 이 과정 자체가, 그러니까 올라가고 이 눌려주는 이 자리가 20일 이동평균선 여기 있는데 20일 이동평균선 우에서 이루어진다면은 요거는 다시 또 이렇게 해서 2단계 회복 시도로 가면서 전반적인 흐름의 패턴을 살려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오 테크닉스는 지금은 추격 매수는 아니지만 이후에 하루 이틀 좀 쉬어가는 패턴을 거쳐서 20일 이동평균선 우에서 이런 매물 소화 과정을 완성해 나간다면은 다시 또 2단계 상승을 시도할 수도 있거든요. 20일 이동평균선 지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PSK 홀딩스는 일단 조정에 따른 기술적 반등의 성격이다. 아직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기술적 반등 성격일 때는 20일 이동평균선에 가서는 좀 저항 공방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 글로벌 전력 기기 시장 성장 기대감으로 전력 설비 쪽에서 상승이 나왔어요. LS 일렉하고 재룡전기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데요. 우리가 화장품 쪽에서 원래 대장주가 뭐였냐면 아모레퍼시픽이었어요. 화장품에서 아모레퍼시픽이 원래 대장주였었습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이 그래도 이렇게 살아있을 때는 화장품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올라가고 조정이 나와도 또 다시 올라가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뭐 한국 홀마니, 코스맥스니, 한국 화장품 제조니 뭐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후에 아모레퍼시픽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꺾여보니까 화장품 섹터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누그러져 버렸잖아요. 꺾여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막 치고 못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빠진 종목들도 있고. 그래서 원래 대장주의 이 패턴이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전력 설비 쪽에서도 원래 대장은 이 HD 현대 일렉트릭이에요. 이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지금 보시는 대로 패턴이 죽지 않았어요. 계속 살려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진전기나 재료용전기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다가 약간 조정이 나와도 다시 얘가 안 죽으니까, 대장이 안 죽으니까 또 다시 반등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HD 현대 일렉트릭이 중요합니다. 이 종목이 만약에 아모레퍼시픽처럼 꺾인다. 그럼 이 섹터 자체가 다시 또 꺾여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은 HD 현대 일렉트릭의 패턴을 보면서 매매를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체코 원전 수주 기대감으로 오늘 원전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전기전 오늘 상한가 쳤고요. 한전산업도 상한가 쳤어요. 그리고 우리기술도 강하게 올랐습니다. 근데 이들 종목들의 공통 특징이 뭐냐면 서전기전 빼고 한전산업하고 우리기술 이 두 종목은 고점을 높였다는 소리죠. 근데 고점을 높이긴 높였는데 이 패턴이 이렇게 조정이 좀 깊었죠. 그러다가 여기서 급반등으로 사고 올라간 거예요. 그죠? 이렇게 고점을 높인 거예요. 너무 급하게 올라갔어요. 너무 급하게 올라가가지고, 글쎄,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쪽에서는 이 그 두산 오늘 뭐 상대적으로는 서전기전이니 뭐 얘도 조정 후 이제 반등하는 거잖아요. 조정 깊게 나오다가 그죠? 서전기전도 그래도 뭐 한전산업, 우리기술 이런 종목들은 전부 조정을 거쳐서 이제 반등하는 건데 조정이 좀 깊었죠. 근데 두산에너빌리티는 조정이 나올 때도 버텨주는 모습이 있었어요. 이렇게 여기서 다시 버텨주고 그래서 약간 얘는 저 서전기전이나 우리기술점처럼 이렇게 막 깊게 빠진 게 아니라 이렇게 버텨줬었어요. 패턴상으로는 사실은 오늘은 서전기전 우리기술이 더 강했지만 패턴상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실은 좀 우위의 패턴이에요. 이런 모습도 좀 참고해서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하루도 매매하시느라고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